속보. 미쳤다 진짜 초대형 대박 소식. 금방 맨시티나 레알 갈 것. 이강인 향한 초대형 대박 소식. 금방 맨시티나 레알 갈 것. 초토화. 이강인은 끝내 주전으로 올라설 수 있는 도약판을 스스로 만들었다. 이제 뛰어넘을 일만 남았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은 10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프랑스 앙제에 위치한 스타드 레이몬드 코파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에서 앙제의 4에서 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PSG는 리그 개막 후 11경기 무패, 9승 2무를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이강인의 포지션 논란은 뜨거웠다. 이강인은 시즌 초반부터 루이스 엘리케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중앙 미드필더, 측면 윙어 포지션에서 번갈아 뛰며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강인은 계속해서 골과 도움을 적립했고 경기장 곳곳에서 날카로운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었다. 그럼에도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100%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가짜 9번으로 기용하기 시작했다. 이강인에게는 생소한 포지션이었지만 잘 해냈다. 후방으로 수비를 끌고 내려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 틈을 이용해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 등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갔다. 그러나 이강인에게 최적의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강인을 가짜 9번으로 기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앙제전 엘리케 감독은 포지션에 변화를 줬다. 이강인을 우측 윙어에 배치했고 마르코 아센시오에게 가짜 9번 역할을 맡겼다. 변화는 주요했다. 좋은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만든 이강인이다. 전반 17분 아센시오가 좌측면에서 빠른 크로스를 시도했다. 이는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향했고 에메리는 뒤에 위치한 이강인이 공을 받을 수 있도록 흘렸다. 이강인은 오른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수비가 공을 걷어낸 듯 했지만 골라인을 넘었다는 판정이 나오며 선제골로 기록됐다. 이강인의 움직임과 마무리가 빛난 순간이었다. 불과 3분 만에 멀티골까지 완성시켰다. 전반 20분 좌측면에서 아센시오가 낮은 크로스를 올렸다. 이강인은 순식간에 문전으로 침투해 크로스를 다이렉트 왼발 슈팅으로 연결하며 골망을 갈랐다. 이후 이강인은 전반 추가 시간 날카로운 크로스로 바르콜라의 득점을 어시스트했다. 무려 2골 1도움의 경이로운 활약을 펼친 이강인이었다. 이강인의 활약상은 수치로 입증됐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89분을 소화하며 2골, 1도움, 기회 창출 5회, 빅 찬스 생성 2회, 터치 79회, 박스 안터치 8회, 드리블 성공 1회, 공격 지역 패스 3회, 크로스 성공 3회 등을 기록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9.4점을 부여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 맘로 선정했다. 프랑스 리그앙 또한 이강인에게 평점 9.9점을 부여 경기 최우수 선수, MOTM로 선정했다. 현지에서도 극찬이 터졌다. 프랑스 매체 오트공일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갖춰줬다. 윙어 포지션에서 편안한 모습을 보인 이강인은 전반전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가 평점 8점을 부여할 정도였다. 이처럼 뛰어난 활약으로 엘리케 감독을 기쁘게 했고 엘리케 감독 또한 이강인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어 매체는 오른쪽, 왼쪽, 가짜 9번 역할과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소화하며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원하는 극도의 다재다능함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수의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라고 평했다. 통계 매체가 선정한 리그앙 2주의 팀 명단에도 포함됐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11일 리그앙 11알 2주의 팀을 공개했다. 이강인은 평점 9.69점을 받았고 4-3의 3포메이션의 우측 윙어로 포진했다. 이강인과 함께 호흡을 맞춘 아센시오, 브래들리 바르콜라도 이름을 올렸다. 엘리케 감독의 니즈를 잘 파악한 이강인이다. 실제로 엘리케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격수 한 명이 집중적으로 골을 넣는 것보다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에 관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엘리케 감독은 가짜 9번 전술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강인은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 입증하고 있다. 결국 주전으로 가는 도약판을 본인 스스로 마련한 셈이다. 이강인은 11월 A매치까지 성공적으로 소화한 뒤 그 도약판을 통해 주전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2. 과르디올라도 가고 괴물도 떠날까. 맨시티 간판 혼란. 이강인과 한솥밥, PSG 영입 시도한다. 체스터시티, 이하 맨시티, 위 공격수 엘링 혼란. 24. 위 파리 생제르맹, PSG 이적 가능성이 피어올랐다. 외신, 풋볼 365는 11일 한국 시간 혼란은 맨시티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PSG가 그의 다음 행선지 후보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혼란은 2021년 여름 분데스리가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약 5,100만 파운드, 약 918억 원 위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맨시티에 합류했다. 이적 후 혼란은 맨시티에서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 16경기 만에 15골을 기록 중이다.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혼란은 모든 대회 114경기 출전하며 105골과 1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혼란과 맨시티의 계약은 2027년까지다. 하지만 그가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팀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풋볼 365는 최근 맨시티의 재정적 공정성 규정 위반 혐의가 불거지면서 혼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페인 보도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는 이미 그의 잠재적 행선지로 언급됐지만 PSG가 영입 전에 깜짝 참전했다 라고 들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PSG는 혼란을 영입하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리그 1 선두팀인 PSG는 맨시티를 둘러싼 위기를 특별한 상황을 기회로 삼아 충격적 영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혼란도 맨시티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찾을 가능성을 닫아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풋볼 365는 혼란이 이런 마음을 먹은 이유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 내 불투명한 미래도 한몫하고 있다. 과르디올라는 올 시즌을 끝으로 맨시티와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직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과르디올라는 혼란의 프리미어리그 적응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에 그의 알 수 없는 미래가 혼란의 이탈 소문과 연결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PSG는 혼란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혼란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으나 PSG가 그의 새로운 거처로 떠오르고 있다. 과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떠날 경우 이적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를 떠나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이끌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샘 리 기자는 8일 브라질 축구연맹 CBF 이 과르디올라 감독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 그에게 브라질 대표팀 지휘봉을 맡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르디올라 역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맨시티와의 계약 마지막 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맨시티와 과르디올라의 관계는 어느덧 10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는 최근 몇 년간 맨시티와의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다. 여러 인터뷰에서 동기부여의 문제를 언급해왔다. 특히 라이벌이자 단짝이었던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이 떠난 이후 그는 동기부여를 잃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팀과의 결별 가능성을 암시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의 잭 고원 기자에 따르면 과르디올라는 최근 팀의 핵심 선수들과 만남을 가지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맨시티 구단은 그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 분데스리가 득점왕인 내가 첼시에서 후보? 맨유, 절호의 기회 얻었다. 오른쪽 화살표 어네피 공격수 영입 결정.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11일 한국 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라이벌 중 한 팀에게 선수 영입에 관한 충격적인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했다. 이번 월요일 후뱅 아모림이 공식적으로 맨유의 새 감독으로 임명되었지만 아직 워크 퍼밋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 세션을 담당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리트 판 니스텔로이 감독 대행은 지난 일요일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3에서 0으로 승리하며 임시 감독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판 니스텔로이 감독은 이번 주 아모림 감독과 만날 예정이며 새 시대가 들어서면 다시 수석 코치로 복귀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맨유는 11월 25일 한국 시간 입스위치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수 영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월 지출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아모림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맨유는 선수들을 영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맨유는 공격수 크리스토퍼 은쿵쿠의 영입에 대해 첼시에 문의를 진행했다. 은쿵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엔조 마레스카 감독의 눈밖에 나면서 주로 국내 컵 대회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만 출전해왔다. 은쿵쿠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한 것과 달리 다른 대회에서는 7경기에 출전해 9골을 넣었지만 리그 경기에서는 단 1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은쿵쿠는 라이프치히에서 분데스리가 마지막 2시즌 동안 무려 36골을 넣은 후 2023년 여름에 첼시와 계약했다. 하지만 첼시에서의 첫 시즌은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프랑스 매체 레키프는 맨유가 은쿵쿠를 타깃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첼시는 적절한 가격에 팔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맨유에게 은쿵쿠를 넘길지는 불분명하다. 지난주 노아전 8에서 0 승리를 앞두고 마레스카 감독은 은쿵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지만 팀 밸런스 때문에 그를 선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레스카는 우리는 수비 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펠릭스, 콜 파머, 은쿵쿠가 함께 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두 경기에 투입하고 싶지만 수비도 해야 하고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나는 모든 선수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모두가 제 포지션에 있을 수는 없다. 선수들은 조금씩 적응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펠릭스, 은쿵쿠, 무드릭은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는 선수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다. 은쿵쿠는 2029년까지 첼시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맨유가 은쿵쿠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액수의 이적료가 필요하다.